자,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또 2월도 다 가네, 그죠? 벌써 이번 주 가면 또 1년에 2달이 지나고 이제 10개월밖에 또 안 남았습니다. 자, 오늘은 호재 소식을 또 하나, 셀트도 뭐 포함되겠죠. 그죠? 지수 올라가면 셀트가 이제 노무라 정권에서 드디어 이제 8,000포인트, 그것도 상반기에 8,000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시황 부분에서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시장은 바빠요. 왜 바쁘냐? 그동안에 15년, 16년 동안 미국 시장이 그렇게 하늘을 찌르고 글로벌 증시가 상승을 했지만 우리는 뭐예요? 딱 갇혔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해결됐기 때문에 주가가 바쁘는 거예요. 왜 바쁘냐? 이제 같이 또 내려와야 되니까 바쁜 거죠. 그죠? 같이 내려와야 되니까. 같이 내려온다는 시점이, 글로벌 주식시장이 같이 내려온다는 시점이 어디인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그죠? 시나리오를 만드셔야 돼요. 시장이, 주가가 하염없이 상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시점이 어디인지. 이제 그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우리 시장은 바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바쁘게.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이번 대세 상승 기회에 돈을 못 벌면, 주식에서 수익을 못 내면 주식 시장 떠나세요. 잘하는 분들은 뭐 다른 데 또 재테크가 많잖아요. 그죠? 주식만 뭐 있는 건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요. 빡세게 해야 합니다. 쉽게 매도해버리면, 매도하면 주식 못 사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11만 원에 12만 원에 팔아먹은 분들 지금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못 사죠. 이제 상투에 가서는 또 이제 용기 있게 사요. 그때 되면 또 난리가 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여러분들 명심하시면서 시장에 임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셀트가 사실은 뭐 요즘 조금 조용하죠. 저는 좀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그랬고,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도 뭐 금요일 날도 그렇고, 그죠? 좀 조용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조용하다는 것은 막 호재가 막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저번처럼, 그죠? 그냥 좀 조용하게, 회사에서도 조용하게 좀 지내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주가도 좀 조용한, 뭐 크게 등락이 없는, 물론 이제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 와중에 이제 코스닥이 좀 약세인 반면에 코스피는 지금 반도체가 날아가고 있는, 그죠?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조용한데 오히려 물밑에서는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주가는 좀 조용한 것 같은데 셀트의 대세를 위한 움직임들이 물 밑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 부분을 이따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이번 주는 이제 어쨌든 지금 주말에 나왔던 게 이제 트럼프 관세였잖아요. 관세 부분에서 황토님이 대부분에서 이게 위협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쨌든 뭐 이제 또 불확실성을 초래한 것만은 맞아요. 근데 트럼프도 또 뭐 10% 관세를 하겠다. 직접 관세를, 그죠? 품목 관세를. 그러더니 또 이제 15%라고 단숨에, 뭐, 아무튼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그냥.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는 이제 트럼프의 국정연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국정연설에서 뭐 트럼프가 물러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는 조금 여러분들도, 그죠? 저도 이제 우리 보이보이 앞에 분들한테도 문자를 조금 지켜보고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부분들을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반도체 부분에서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이번 주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마지막 보니까 이제 MLCC 리밸런싱도 있잖아요. 그죠? MICC.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 문제를 변동이 또 월말일을 또 이기도 하면서 이제 또 윈도 드레싱도 있기도 하고, 막 주식을 확 매도하거나 확 매수하거나
그런 것보다 이번 주는 이벤트들이 조금 큰 굵직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우리 시장과 연동되는, 그래서 이제 조금 관망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셀트가 이제 어제도 약간 이제 여기서 지금 25만 원대의 물량을 소화한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대량 거래 2월 11일이죠. 그죠? 이때 이제 거래도 170만 주 거래를 시키면서 주가가 아무튼 좀 크게 상승한 이후에는 뭐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뭐 그죠? 강보합 또 금요일 날은 이제 약 보합에다가, 그래서 여기서 근데 거래 그 이제 주가가 거래는 쑥 줄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거래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활기를 관심이 다른 쪽으로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다른 주식들은 이제 개인들도 막 덤비고, 오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이 또 많이 매수를 했잖아요. 그죠? 개인들이 오늘은 뭐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뭐 370만 주, 450만 주, 750만 주, 410만 주 크게 이제 매수를 하고, 반면에 외국인들이 조금 차익 실현을 하는 이제 그런, 근데 외국인들은 뭐 단기 매매를 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 셀트는 오히려 개인들이 지금 주장창 뭐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주가는 좀 조용하고 있지만 셀트의 대세 상승과 연관되는 지표들은 활발하게, 그죠? 대세를 위해서 준비가 되고 있다. 그게 이제 신용 잔고도 다시 190만 주 밑으로 내려왔죠. 약간 아직 확 줄어드는 건 아니야. 저번에 190만 주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고, 대체 잔고도 이제 800만 주대 요 밑에서 약간 지금 머물고 있는 모습이고, 공매도 잔고도 지금 80만 주 밑에, 그러니까 큰 의미는 이제 없어요. 공매도 잔고라든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의 고점 대비는 엄청나게, 그죠?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특히 외국계 쪽의 쇼크복, 검은머리 부분도 포함되겠지만은, 그러면서 개인들만 지금 축을 하고 팔고 있으니까, 나 개인들은 뭐 어쨌든 이제 올해도 엄청나게 팔아낼 것이니까,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개인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바닥에서 주가를 팔아내고 또 위에서 사는 그런, 그죠? 20, 30년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게 이제 공통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바뀌면 또 개인들은 팔아내는 거예요. 성장주 고생고생하고 가지고 계셨다가 이제 주가가 가치주로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죠? 요즘 우리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불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죠? 그동안에 셀트리온을 기관들이 어쨌든 뭐 공매도의 몸통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시가총액이 큰 부분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지 나중에 실수를 한다. 최근에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 이분을 좀 모르는 분이긴 한데, 그죠? 이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 설날 인사가 삼성전자 일수였잖아요. 추석 인사는 무엇일까? 그죠? 추석 인사는. 이분이 제가 이제 한번 봤어요. 26년 2월 5일 날 오전 방송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썼다 보니까 이분들은 참 이렇게 썸네일도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맨날 썸네일도 멍청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수익 실현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방송에서 셀트리온 수익 실현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자신 있게 딱 했잖아요. 수익 실현 매도라고. 근데 그 가액을 제가 봐봤어. 제가 이분은 저 모르는 분인데 뭐 이거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아이고 잠시만요. 자, 그래서 그 주가를 한번 보니까 이때야 이때.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5일날이니까 2월 5일이니까 2월 5일. 2월 5일날 주가가 시초가가 22만 4,500원이거든요. 오전에 팔라고 했으니까 뭐. 그죠? 시초가 22만 5천 원대 팔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주가가 얼마, 24만 3천 원이에요. 그러고 나서 거의 뭐 2만 원 가량 가깝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대세 상승장의 주도주는 쉽게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또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오른 게 없잖아. 그죠? 이걸 뭐 팔고, 물론 또 샀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 셀트 정도를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정도면 다른 주식은 뭐 얼마나 사고 팔고를 하겠습니까? 사고 팔고 하는 시기가 있는 거야. 대세 하락기에. 대세 하락기에는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손실이 커지는 거잖아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손실이 커지는 거잖아요. 반면에 대세 상승장에서는 그죠?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큰 거잖아요. 반면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큰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시장을 볼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거래가 많지는 않았어. 그죠? 거래가 뭐 49만 주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바닥이면, 거래가 안 터지면서 지금 주가가 그렇게 힘은 없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겠죠. 뭐. 첫 번째는 주가가 오르면서 거래가 늘든지, 아니면 그동안 또 많이 올랐으니까 주가가 내리면서 거래가 늘든지. 만약에 주가가 내리면서 거래가 는다는 것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내리면서 거래가 적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안 걸리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뭐 플러스를 내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3주 연속 지금 양봉을 냈잖아요. 그죠? 2월 달은 제가 이제 또 윈도우 드레싱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어쨌든 뭐 셀트야 물론 이제 65%의 사사주로 소각을 한다고 뭐 했으니까 아무튼 3차 상법 개정 오늘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를 했을 것이고,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이번 주 중에 그죠? 통과를 할 시기지 않을까. 그 부분 있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변수가 이제 시장에 있기는 해요. 그죠? 트럼프의 이제 국적 연설 부분에서 반드시 뭐 그죠? 이쪽 그 관세 관련 부분을 손을 그 발언을 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 주는 어쨌든 봉 자체로 이제 주봉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월봉이 만들어지는 한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월봉은 장대 양봉으로 그죠? 마감될 가능성이 많다. 들어서 이제 셀트가 어쨌든 이게 요즘 이제 제가 가장 핫하게 본 종목 중에 그죠? 계속 뭐 이쪽 이제 우리 자료집에도 있습니다만은 009 150 그죠? 삼성전기, 이야, 이게 뭐, 그러니까 2월 달에 한 방에 그냥 주가는 오늘 42만 6천 원이에요. 그죠?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되지요. 그죠? MLCC. 제가 이 삼성전기를 과거에 강의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처음 이제 그 뭐죠? 패드라고 그러나요? 왜? 처음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만든 거 있잖아요. 그죠? 이름도 잘 모르겠다. 그거를 제가 처음 구입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 이제 삼성전기의 부품이 5개가 들어갔으니까. 그걸 제가 막 강의할 때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삼성전기 이제, 물론 이제 기판도 있지만, 가장 삼성전기의 성장과 기술력을 마지막 스파트로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MLCC잖아요. 그죠? 원래 MLCC는 이제 일본의 무라타가 그죠? 세계 점유율 1위였잖아요. 그걸 셀트가 아니라 삼성전기가 따라잡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삼성전기. 아무튼 자료집에서 잘 관리를 하십시오. 자료집에. 자, 어쨌든 이게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죄송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셀트도 지금 답답한 부분 있죠. 그죠? 답답하죠. 사실은. 움직이기 시작하면 주가는 또 단숨에 한 방이에요. 요즘 시장이 그래. 시장 자체가. 주가들이 종목들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수없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또 매일 하락하는 종목들도 무수히 많아요. 그죠? 바이오가 됐든 뭐 다른 다. 최근에 이제 쇼커버의 몸이 이제 066570 LG전자 같은 경우 쇼커버로 들어온 셀트는 쇼커버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죠. 이게 이제 셀트의 공매도는 수익을 내기 위한 공매도가 아니고 셀트의 성장을 막기 위한 15년 동안 10년 동안 3년 동안 막으면서 뭐 했어요? 자기들은 다 이제 할 거 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퍼즐이 끝났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싹 다 끝나잖아, 지금. 그죠? 공매도도. 오늘도 공매도가 다, 지금 공매도가 80만 주, 70몇만 주죠. 그죠? 누적 잔고가 다 지나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미증 하고 있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내가 만약에 이제 공매도는 다 공매도에 부역을 했던 물량이 없는 기관들이 지금 물량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죠? 최근에 연기금이 좀 모으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연금이. 그리고 또 이쪽에 누구예요? 외국인들도 거의 안 샀잖아요. 최근에 좀 사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쇼커버 부분이 오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죠? 펑펑 뜨면 뭐, 그럼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면 누가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주주가 팔아야 되는 거예요? 수혜장이 팔아야 되는 건가? 수혜장이 팔겠어요? 그럼 누구? 개인들이거든요. 그럼 개인들이 주가가 여기서 확 올라가면 팔겠어요? 지금처럼 민기적 하니까 이렇게 이제 민기적 하다가 한번 또 ปุ๊ 들어버리면, 그죠? 그런 식의 이제 상승을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민기적 한다고 해가지고 휙 물량 줄여가지고 다른 데 거 휙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제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시황 부분도 과거 부분 자꾸 이렇게 보면서 연결을 시키면서 가세요. 제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죠? 2차 전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저는, 그죠? 에코프로비엠이 수익이 크게 났지만 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이제 소개를 했었잖아요. 심지어 제 아들도 이거를 13만 원에 사가지고 제가 60만 원에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60만 원에 아들 팔 때 포스코 퓨처엠, 그죠? 그때 2차 전지 다 파십시오. 셀트리온에서 가실 분도 돌아오세요. 이런 말 표현까지 썼어요. 그죠? 그럼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여러분들, 근데 개인들은 그때 가서 막 사고 아직도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일부 계시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계속 갈 것 같지만, 근데 우리 개인들은 그 시점에 가서는 어떤 주식이든, 그죠? 근데 그걸 이제 내가 밟아온 분들은 알아요. 셀트리온을 그동안에 고생하고 밟아오신 분들은, 이 고점이, 요런 상황이 나오면 고점이구나 아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6만원, 7만원에 매수한 우리 민지는, 그죠? 고점 알지 않겠어요? 제가 알려줘야지 뭐. 그죠? 그죠? 마찬가지야.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은 잘. 근데 우리 개인들은 그동안에 쭉 역사를 보면 항상 상태가 다 샀거든요. 그죠? 셀트리온도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가 15만 원이었어요. 15만 원. 근데 이제 대부분이 뭐, 그죠? 30만 원대에 가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15만 원대에 그렇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거잖아. 30만 원대는 그렇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리지. 지금까지 이런 방송을 한 거지 매수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때 누구야? 모든 대중들이 다 덤벼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셀트도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모든 대중들이 덤벼든다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민기적 할 때, 지금 민기적 하니까 뭐예요? 오히려 기관들은 개인들의 매도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외국인들도 이제 앞으로 셀트는 외국계가 아니고, 지금 제가 외국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 검은 머리가 들어앉아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그죠? 그런 시점이 될 거예요. 지금은 뭐 기관들도 그렇게 크게 매수하는 거 아니죠. 오늘도 전체 수급적인 부분을 딱 한번 보겠지만 그런 상황.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주봉도 조금 중요하고, 그죠? 또 월봉은 뭐 당연히 낼 거니까. 자, 오늘 이제 쭉 보면은 외국인들이 1조 1천억 매도했거든요. 뭐 삼성전자가 대부분 기니까. 여타 이제 부분도 일부 좀 매도하긴 했어, 그죠? 기관들이 1,200 매도했죠. 이제 기안의 특징, 요 기관들의 수급 내용을 보면 보험이 1,600억, 투신이 1,600억, 연기금이 2,600억, 사모도 5,900억.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금융 투자만 5,300억 매수예요. 그러니까 기계만 매수를 하고 나머지 액티브 쪽은 다 매도했죠. 그죠? 그러니까 셀트도 보면은 보험이, 투신이, 사모가, 연기금이,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 매도에 비해서는 매도가 크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코스닥은 이제 오늘 개인들이 좀 매도가 크죠. 그죠? 코스닥이 오늘 보면은 이제 주로 2차 전지 쪽을 기관과 외국인이 좀 팔았고, 바이오 쪽은 이제 일부 기관과 외국인들이 일부 매수. 그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조정이 조금 들어오는 부분이 되면 지수가 코스피가 조정이 들어오면서 바이오 쪽이 좀 온기가 들어올 텐데 그 온기의 주도가 누가 될까?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 부분은 우리 눈치채신 분들 아마 눈치채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VVIP 분들 잘 따라 모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주도주라는 거는요, 조정을 받으면 1, 2개월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 조정을 못 참으면, 내가 보석을 쥐고 앉았는데, 자꾸 옆에 놈이 보석같이 보여. 물론 옆에 것도 보석은 보석이에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 오늘 삼성전자가 1.5%. 그죠? 이제 하여튼 20만원 좀 갖다가 조정받았으면 좋겠죠. 그죠? 20만원. 20만원 찍어야지 뭐. SK 하이닉스 조정을 좀 받았죠. 약간. 자동차가 이제, 어쨌든, 근데 이제 어제 아무튼 뭐 관세 관련 부분에서, 주가는 크게 오르지도 못했지만, 오늘 장중에도 마이너스까지 갔었어. 그죠? 코스피가. 자, 조선주들도 어쨌든 오늘 한국이나 이런 쪽은 좀 올랐는데, 하나오션이 좀 조정을 받았고, 하나오션이 신고 내기 전에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죠? 방산 쪽도 이제 LIG 뭐 나쁘지 않았죠.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더니 하나 시스템이 좀 내렸고, 오늘 요 원전 쪽은 이제 두산을빌트가 좀 조정을, 두산을빌트 이제 10만원 넘었으니까, 그죠? 10만원 넘기, 원래 이제 돌파하고 나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이쪽 현대건설은 이제, MSCI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잖아요. 그죠? MSCI 지수에서 편입, 요번에 이제 편입이 되죠. 그죠? 27일 날이죠. 리밸런싱이.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가 13% 급등. LG전자가 7%. LG전자는 쇼커버, 그죠? LG전자. 그래서 15만원까지는 뭐 쉽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일부 보니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기도 하더라고. 쇼커버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은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뭐 알테든, 그죠? 리가가 한 4%. 전반적으로 상승을. 그리고 보면 바이오도 이제 삼성 에피스가 오늘 6% 급등이거든요. 근데 바이오 로직스는 또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둘이 항상 같이 한 거 보면 삼성 로직스가 오르면 에피스를 눌러버리고 그렇게 해서 셀트를 견제하는 느낌도 약간 들기는 해요. 그죠? 같이 가야 되는데 왜 같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은 이제 한미반도체가 오늘 어쨌든 플러스를 좀 내는 모습이었고, 그동안 이제 급등을 보였던 뭐 테슬라든지 윤테커, 원익 IPO 적인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방산 쪽도, 저기 태양광 쪽도 좀 조정을 받는, 로봇이 조금 지고죠. 조정이 좀 깊죠. 로봇이.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현대차가 제대로 뭐 조정을 받으니까 로봇도 좀, 그러니까 연초에 로봇이 또 급등한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연초에도 제가 이제 자료집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30에서 50% 수익 난 부분에서 로봇 부분에 일부 또 차익 실현 부분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중기 페이스의 종목들은 나름대로 뭐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외에 급등주들 있었잖아요. 그죠? 휴림이라든지 뭐 그쪽 부분 종목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요 전력죠. 요즘 전력 중에서 오늘 일진전기가 그죠?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효성도 그렇고. 그리고 뭐 증권 은행들도 이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미래에셋 증권도 오늘 그죠? 3.6%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많이 올랐으니까. 자, 그런 부분. 자, 어이구, 시간이 좀 많이 지났다. 그죠? 자, 수급적인 부분을 이제 더 빨리 볼게요. 아이고. 자, 오늘도 외국인들은 14만 주 매수해요. 외국계 14만 주. 개인이 14만 4천 주 매도. 기관들 간망, 금투 매수죠. 근데 보험이 9천 주, 투신 4천 주, 사모 2천 주, 기금, 연기금 9천 주야. 이쪽 매도한 건 아니죠. 전체 시장에서는 뭐 2천억씩, 1천억씩 막 팔았는데, 그죠? 그렇게 물량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쪽에서 이제 시장을 끌고 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늘 골드만도 매수, 외국계, 골드만, JP모건, UBS, 그죠? 일부 쇼크보안드 매수. 그거는 이제 개인 창고 쪽, 차명이 됐던 뭐 일부 개인들이 많이 튀어냈습니다. 개인이 앞으로 계속 팔아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보니까, 그죠? 지난주까지 해서 보니까, 다 이제 국내, 메리츠에는 이제 그때 한 주 팔았던 그 물량이고, JP모건, 모건스탠리, 골드만, UBS, 외국계 창고 쪽에서, 외국인 창고 쪽에서, 그죠? 쇼크브랜드 매수를 계속 하고 있다. 그죠? 수급이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본격적 불이 붙은 뭐야? 외국인도 사겠지만 기관들도 펑펑 사면서 이제 뭡니까? 그죠? 그런 날이 멀지 않았다 보여지고.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매도, 하나오션은 외국인이 좀 매수, 최근 3일에서 매수해 조정받았지만. 그죠? 그리고 이제 LG전자 최근에 쇼크보 외국인들, 그죠? 기관까지 덤벼들고 있죠. 외국인들이 10만원 때부터 막 꾸준히 확 사니까 주가가 지금 13만 3천 원대. 그죠? 자, 현대건설도 최근에 기관들 꾸준한 매수세.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니까. 오늘 반도체 소비량 쪽에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20만 원을도 지키고 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음 주 저는 봐야죠. 바이오 쪽은 이제 제가 아낀다고 하는 에이프릴 바이오가 좋은 흐름인데, 그 옆에 또 하나 있는 온코닉, 그죠? 온코닉은 뭐 좀 약간 바닥에서 그것도 머리 들려고 하고 있어요. 좀 기다려보세요. 에이프릴은 신고 냈죠? 온코닉은, 그죠? 조만간 그것도 이제 신고 낼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 전력 쪽에서는 이제 일진전기가 이탈 연속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면서, 그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팔았지만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또 삼성전자에, 그죠? 집중되었다는 거. 반대로 기관들이 더 많이 판 거지, 뭐, 기관들 쪽. 보험이 1600주, 뭐, 투신이 1600억, 그죠? 연기금이 막 2600억. 이런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번 주 지수가 조금 뭐 조정받아도 나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이제 어떤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아, 이거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팔면 못 삽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주식 팔면요, 여러분들 못 사요. 아시겠죠? 그거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도, 주식을 좀 한다는 사람들도 그래요. 제 주위에 이런 후배들도 보면, 어휴, 이제 못 사겠어요. 이제 못 사겠대요. 삼성전자 이제 못 사겠대요. 사겠어요? 미래세증권 이제 못 사겠대요. 못 삽니다. 아시겠죠? 묵묵하게 하십시오.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성장가치주 세트리온 화이팅입니다.